그런데요, 칼슘 역시 대장암 예방을 위해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로 추천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 국립암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암예방학회에서도요,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을 꼭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칼슘은 뼈 때문에 먹는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우유를 꼬박꼬박 먹었는데 저희 엄마는 꼭 우유를 먹어야 화장실이 편하다고 해서 어머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랬는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칼슘이 대장암 발병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보통 육류,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지방식이를 했을 때 이 지방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산, 지방 소화를 위해선 담즙산이 분비가 많이 되는데요. 지방이 너무 높다 보면 장내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담즙산도 장내에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 소화를 도와줘야 되는 애들이 장내에서 오히려 발병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칼슘을 많이 먹게 되면 이 담즙산을 칼슘과 함께 붙어서 배변으로 해소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 몸 밖으로 배출을 빨리 시켜서 대장암의 예방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칼슘 섭취가 대장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루 칼슘 섭취량이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서 가장 많은 그룹은 대장암 발생률이 남성은 16%, 여성은 23%로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들었는데 이 칼슘과 대장 건강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칼슘을 얼만큼,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자, 그 방법을 직접 알려주실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식이섬유와 칼슘을 잘 챙겨 먹고 장 건강을 지키고 계신 분인데요. 과연 그 방법이 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식재료 정체가 좀 궁금한데 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네. 이쪽에 한번 주방 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없는데 다 양념류 같아요. 저거죠? 저거 아니에요? 바나나. 바나나? 네. 바나나? 아니요. 그 바나나일 수는 없죠. 그래 냉장고가 저기 있겠어. 냉장고 한번 뒤져야 돼요. 건강 식재료는 참 많거든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과일. 한상 가득이야. 얘는 염전 다시마거든요. 지인분이 보내주신 건데 1년 먹을 거를 계속 냉장고에 보관해요. 멸치하고 무청하고 얘네들 세 가지는 떨어지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이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좋은 식재료들이 많아요.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대장암 2기여가지고요. 대장을 좀 잘라냈거든요. 얼마나? 30cm 정도 잘라냈어요. 30cm. 아, 절제를 하셨구나. 세상 무너지는 것 같지. 대변이 다른 때하고 좀 틀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새벽에도 대변이 마렵고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대변이 마려워. 그러니까 대변이 자주자주 마려운 거죠, 되게. 대변을 보고 나도 이거 대변 봤나? 이럴 정도로 그냥 느낌이 잔변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 증상을 보면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었거든요. 느닷없이 찜질방에 들어가도 춥고 목욕탕에 들어가도 추운 거예요, 몸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추워가지고 이렇게 몸을 좀 떨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라는 소리에 딱 너무 놀래가지고 눈물이 쫙 흐르니까 아들이 옆에서 어깨를 툭툭 쳐주더라고요.
생활 습관을 바꾼 거죠. 말하자면 제가 커피 끊고 라면, 빵, 떡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 거 싹 끊고 하여튼 몸에 안 좋다는 건 굉장히 안 먹고 몸에 좋다는 건 맛이 없어도 그냥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맛있어졌어요. 싹 끊었어. 근데 이래서 식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 아, 다시마구나. 다시마 그렇게 좋다는데. 제 장 건강을 지켜주는 게 이 다시마인데요. 다시마는 1년 365일 바꿔서 매일 거의 섭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얇게 썼는데요? 다시마로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초무침인가? 쌀이네. 보리? 쌀 아닌 것 같은데. 현미가 아니고 이거 오븐도 쌀이거든요. 오분도 쌀이 뭐야? 우리나라에 오분도란 데는 없잖아요. 네. 어디예요, 여기가? 도정한데 5분만 딱 하는 건가? 현미보다 조금 더 깎은 거죠, 쌀을. 백미하고 현미하고 중간. 처음 알았네. 백미보다는 이렇게 현미가 좋다고 하는데 현미보다는 또 오븐도 쌀이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오븐도 쌀로 먹기 시작했어요. 다시마로 이제 제가 밥을 짓는데요. 밥은 저희가 이제 계속 끼니 때마다 먹잖아요. 다시마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다시마 밥. 아, 되게 감칠맛 날 것 같다. 뭔가 뭐 육수를 넣은 어, 것도 아니고 그것도 너무 아니고. 간단한데. 우와. 어머나, 그러니까 곤드레 맛있겠다. 밥처럼. 맛있겠다. 뭐지? 안절부절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장하고 대장이 이렇게 바로 밑에 붙어 있어서 밥을 먹으면 빨리 먹으면 안 된대요. 이거 들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씹고 있는데 자꾸 이게 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다 씹어서 이거 먹고 삼킨 다음에 밥 먹고 또 이제 반찬 먹는 거죠. 아, 여러 번 씹으려고. 와, 대단하시다. 식단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제가 좋아지는 걸 제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먹을 때는 이걸 꼭 빠지지 않고 먹게 됐죠.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근데 해조리 좋은 건 알겠는데 저도 이제 그 출산하고 나서 평생 먹을 미역국을 먹었기 때문에 이걸 매번 자주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마는 국물만 내고 딱 팩을 버렸는데 야, 저렇게 밥을 지을 수도 있구나. 아주 오늘 좋은 거 알았네요. 네, 실제로 다시마는요, 저희 의사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학술지에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 건강이나 변비에 탁월하게 효과가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식이섬유를 하루에 한 25g 정도 먹으면 충분히 섭취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마에는요, 100g의 식이섬유가 27.6g이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0g만 먹으면은요, 하루 섭취 식이섬유량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마에는 뭐 식이섬유 외에도 항암 성분으로 유명한 후코이단, 푸코잔틴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상당히 풍부한데요. 다시마를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42%나 낮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의 이 식단을 조금 살펴보면 육류 섭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뭐 채소나 과일 그리고 해조류의 섭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특히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좀 먹기가 힘든데 저렇게 다시마 밥으로 만들어서 먹게 되면은 우리가 반찬이 바뀌더라도 밥은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마는 바다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식이섬유랑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데 또 한 가지가 풍부한 게 바로 요드입니다. 요드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혹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요드 하루 1일 권장 섭취량이 0.15mg이에요. 0.15 정도 되는 밀리그램이니까 굉장히 소량이라 본인들 손바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지 내려오는 그 좀 도톰한 정도. 다시마를 우려낸 그 국물 가지고 먹는 거에서는 요드에 큰 지장이 만약에 없었다고 본다면 다시마를 뭐 김 싸 먹듯이 예를 들어서 그만큼 먹는다 그러면은 요드는 좀 주의하셔야 될 용량이 될 수 있습니다. 물 드시나? 물 드시나요? 아니 질감이 약간 요거트 느낌인데. 뭔가 다른 거 같은데? 우유예요. 우유요? 네. 우유? 우유 색깔이 아닌데? 당근? 근데 껄쭉한데? 토마토를 갈아서 만든 우유예요. 아, 토마토 주스는 좀 익숙한데 토마토 우유? 이 일반 우유보다 토마토 우유를 섭취하는 좀 이점이 있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칼슘이 대장암 예방에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의 흡수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도 한 50%. 반은 건져야 되지 않나? 반, 그러니까 반 정도 그렇지. 남아있지 않을까요? 50%. 또 우유 하면 칼슘이잖아요. 칼슘 하면 우유고. 그러니까 한 7, 80%? 80%, 9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업 들어도 그 이해를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것처럼 수업 들어도 이해 못하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도 칼슘 흡수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식품 중에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이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쪽에 속하긴 하는데 배출률이 또 높아요. 우리가 비타민 K가 있어야 칼슘이 흡수가 됩니다. 그럼 비타민 K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토마토에 많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우유를 만들어서 칼슘 잘 흡수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유지방은 또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 지용성 우리 항산화 물질이니까 또 라이코펜도 또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토마토하고 우유하고의 결합은 아주 좋은 흡수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우유를 먹으면 꾸룩꾸룩거려가지고 먹기가 조금 불편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차라리 우유보다는 또 멸치도 칼슘의 왕이잖아요. 멸치 반찬을 많이 먹는 건 좀 어떨까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멸치가요. 아까 우유가 32%라고 했죠. 멸치는 더 떨어집니다. 27.5%예요. 배신인데 이건? 더군다나 우리는 멸치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밥이랑 같이 먹잖아요. 근데 쌀에는 인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인성분이 멸치의 칼슘을 흡수하는 데 더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멸치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칼슘을 흡수를 높이는 음식과 같이 드시면 됩니다.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두 가지 영양소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하나가 비타민 K와 그다음 비타민 C입니다. 예를 들어서 꽈리고추 멸치볶음 같은 거죠. 근데 꽈리고추는요, 비타민 K가 굉장히 풍부해요. 우리가 일반 고추에 비해서 1.5배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흡수량을 이 같은 꽈리고추가 조금 더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레몬과 꽈리고추를 동량으로 했을 때 둘이 비타민 C가 거의 비슷해요. 함유량. 예, 그래서 항상 내가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때는 흡수율을 좀 높이는 거를 드시고요. 이와 같이 맛도 영양소를 다 잡는 꽈리고추 멸치볶음. 뭐 오늘 한번 해보시죠.